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한 주는 전 세계 게이머들의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렸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미국 LA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의 게임쇼 E3 2015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왜 E3 2015가 게이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3 2015. 이 E3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E3는 일렉트릭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의 약자입니다. 알파벳 E가 3개 있어서 E3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전자오락 박람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이름은 조금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디지털 게임쇼 중 하나입니다. 이번 E3 2015에 참가한 국가 수만 해도 109개 국가에 달하고요. 참가한 게임 관계자 숫자만 한 5만 2천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큰 규모의 전시죠. 네네. 이와 비슷한 규모로는 일본의 도쿄 게임쇼 그리고 독일의 게임스컴이 있는데요. 이들 전시회를 묶어서 흔히 세계 3대 게임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열린 E3는 다른 때보다 더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그랬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게이머들이 기대하고 있던 신작이 좀 대거 발표되었습니다. 게이머들이 기대하고 있던 새로운 신작 게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신작들이 대부분 가정용 게임기, 그러니까 보통 콘솔 게임기라고 부르는 이 콘솔 게임기용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모바일 게임의 시대다, 가정용 게임기나 PC 게임의 시대는 이미 한물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2년 전에 한 8세대에 해당하는 콘솔 게임기들 발표된 이후 이 콘솔 게임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콘솔 게임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작년 12월에 공개한 그 세계 게임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따르면 2012년에 바닥을 찍은 이 콘솔 게임 시장은 2013년부터 좀 다시 성장세로 되돌아가고 있는데요. 2009년 전 세계 게임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38% 넘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게임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콘솔 게임 시장 규모 역시 2013년 기준으로 한 251억 달러, 그러니까 25조 넘는 굉장히 큰 규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향후 2018년까지는 319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한국 게임 산업이 이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건데요. 한국 게임 시장은 주로 온라인과 이 모바일 게임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 10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몇 년간 지금 정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세계 4위의 게임 대국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 이런 정치가 더더욱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한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게 확실히 요즘에도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어떤 게임들이 나왔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번 E3 2015에서는 약 300여 개 기업들이 발표한 1,600개의 신작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 가운데 베데스다나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닌텐도, EA, 스퀘어 에닉스 등 유명 게임사가 발표한 게임들이 역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폴아웃 4를 비롯해가지고 헤일로 5, 기어스 오브 워 4, 언차티드 4, 스트리트 파이터 5 같은 게임들이 바로 이번 E3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게임들 이름 뒤에 하나같이 좀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완전한 신작들이 아니라 게임 제작사들이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 위주로 이제 신작이 발표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선 과연 이걸 좋게 봐야 되냐, 그렇지 아니면 좀 나쁘게 봐야 되냐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제작사들이 IP를 가진 게임을 거의 신작으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의견이 분분할까요? 게임 업계에서 말하는 IP는 이제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같은 일종의 지적 재산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리즈 게임을 제작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영화가 한번 히트하면 그 다음에 2, 3 이러면서 계속 시리즈물이 나오는 것처럼 게임도 계속 이렇게 시리즈물로 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특정 IP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완전한 신작 게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좀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최고로 멋진 게임들이 만들어진 때가 바로 이 게임 시장이 끝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E3 2015 최고의 순간은 고전 명작 게임들이 다시 리메이크 된다고 발표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파이널 판타지 7이라는 게임이 리메이크 된다는 이 소식이 발표된 순간은 발표 회장이 완전 박수와 환호성으로 완전 뒤덮였던 그런 멋진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게임이 처음 발표된 것이 바로 1997년입니다. 오래됐어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킥스타터를 통해서 순식간에 이제 제작비 모금에 성공했던 쉐무 3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1편이 나왔던 거 역시 1999년이었고요. 둘 다 20세기였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게임들이 계속 환영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콘솔 게이머들의 연령대가 좀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또 새로운 게임이 히트치지 못해서 아직 그 새로운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아날로그 감성, 조이스틱을 만지는 그 느낌을 그렇죠. 아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락실도 좀 다녀보셨죠? 그렇죠. 다다다다 하면서. 근데 이번에 가상현실이 확실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수많은 신작 게임들이 좀 게이머들의 좀 열광을 이끌어냈다면 가상현실이나 아니면 증강현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어떤 게임들이 만들어질지를 좀 살짝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MS에선 증강현실 장비인 이 홀로렌즈를 이용해서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즐기는 장면을 좀 선보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탁자에서 게임 화면을 불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어 보이는데요. 예. 실은 이 장면이 지난번 MS 행사 때도 한번 발표됐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보여준 것보다도 보다 진화한 이제 홀로렌즈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 게이머가 자신의 홀로렌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홀로렌즈를 헬로란 게임을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즐기는 모습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홀로렌즈를 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홀로그램을 보면서 게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장면이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오로지 홀로렌즈를 낀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또 서머레슨이라는 이름의 가상현실 데모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솔로이신 분들 아마 가장 좋아할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니의 VR 기기인 프로젝트 모피어스를 위해 만들어진 그런 영상입니다. 해변가의 집에서 가상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내용인데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돌려서 이제 어떤 아이콘을 선택하면 가상의 여자친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실감 나네요, 정말. 정말 게임의 진화가 놀라운데요. 예. 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식을 거의 많이 전해주셨는데 혹시 게임 하드웨어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까? 그게 이번엔 좀 새로 공개된 기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엘리트 패드라고 조이스틱 하나가 거의 전부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E3에서 좀 새로운 게임 하드웨어가 좀 많이 발표되었지만 이번엔 새롭게 발표된 기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것은 게임 시장이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완전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MS에서 만드는 게임기 엑스박스 1에 이전 세대 게임기였던 엑스박스 360의 게임들을 엑스박스 1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하위 호환 기능인데요. 덕분에 엑스박스 1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숫자가 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지금 보니까 게임인지 영화인지 현실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서 넋놓고 봤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쇼 E3 2015에 대해서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